미국 본토 상공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드론대. 워싱턴, 휴스턴, 샌디에이고. 모든 하늘이 뚫렸습니다. 14분. 세계 최강 미국의 방공망이 무너진 시간입니다. 패트리엇도 이지스도 사드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뚫리지 않은 하늘이 있었죠. 단 14초. 드론을 박살내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도 총성도 폭발도 없이 보이지 않는 빛으로. 한국이 만든 비밀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워싱턴 상공, 미확인 비행체 12대 포착. 미국 본토 상공에서 정체불명 드론이 나타났죠.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신호가 없어요. 휴스턴, 샌디에이고, 그리고 백악관 인근까지. 비행금지 구역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림자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4분. 미국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입니다. 저는 마이클 리 미 국방성 산하첨단전략기술국 국장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했고 공군 출신이죠. 9.11 이후 군에 입대해서 드론 방어 시스템 연구에 2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미국이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월요일 새벽 워싱턴 상공에서 처음 포착됐습니다. 크기는 작았어요. 소형 상업용 드론 정도였죠. 장난질하는 애들 잡아들이세요. 관제탑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휴스턴에서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6대였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죠? 레이더 신호가 너무 약합니다. 거의 안 잡혀요. 수요일엔 샌디에이고였습니다. 해군기지 상공을 선회하는 드론 8대. 목요일엔 플로리다 해안 근처였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 3시 47분. 통신망 두절. 전력 송전선로 4개 구간 동시 차단. 플로리다 남부 지역 전체가 먹통이 됐습니다. EMP 공격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거나요. 원인 파악됐습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드론 군집 공격 패턴과 일치합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성 지하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모니터엔 실시간 레이더 데이터가 떠 있었죠. 전국 26개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 신호 포착 중입니다. 대응 가능합니까? 패트리엇 미사일은 표적이 너무 작습니다. 이지스는요? 해상 전력이라 내륙 대응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로 막아야 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즉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죠. 소형 드론 1000대가 동시다발로 미국 주요 도시를 공격한다면 결과는 48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이 가득 찼어요. 주요 전력시설 마비 소요시간 4분. 방공 시스템 반응 속도. 평균 14분. 누군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4분이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에 4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드론 한 대 제작비는 $10,000도 안 돼요. 우리가 미사일 한 발 쏘는 동안 적은 드론 400대를 날릴 수 있단 겁니까?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어요. 나사 MS, THAAD, 심지어 최신 레이저 요격 시스템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에서 실패했습니다. 요격률은 평균 35%. 나머지 65%는 그대로 뚫렸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드론은 협상하지 않아요. 경고도 없고 통보도 없습니다. 그냥 날아와서 목표를 파괴하고 사라지죠. 핵무기는 그래도 발사 전에 징조라도 있습니다. 정찰위성이 포착하고 외교 채널이 움직이죠. 하지만 드론은 달라요. 조용히, 빠르게, 정확하게. 이미 600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연방항공청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상공에서 포착된 미확인 드론 근접 비행 사례만 600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민간 드론이라고 결론 났지만요. 정말 전부 민간용일까요? 제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자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와 미국 북부 상공에서 군용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다수 포착됐죠. 출처는요? 불명입니다. 국적은요? 확인 불가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국의 하늘이 이렇게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제가 믿었던 방어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장님,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부관이 서류를 건넸어요. 연합정보국에서 올라온 겁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드론 방어 성공 사례 분석.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 48개국 방공 시스템 대응 결과. 성공 1개국. 실패 47개국.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세계 최강 군사대국들이 전부 실패했어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나라만 성공했습니다. 발신 지역 아시아. 국가명 대한민국.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 70년 전 폐허였던 그 나라. 미군이 피 흘려 지켜줬던 그 땅. 이거 확실한 겁니까? 3번 검증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막았죠? 그건 아직 파악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어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평화로워 보였던 그 하늘.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언제 뚫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하늘. 우린 하늘을 잃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그런데 한국은 지켰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자료 더 찾아보십시오.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요.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엔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성공 대한민국. 세계가 무너진 날. 단 하나의 하늘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군사 동맹국이니 정보는 많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는 건 알았습니다.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었죠. 그런데 드론 방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드론 방어는 미래 전장의 핵심이에요. 미국도 유럽도 아직 완벽한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했어요. 그들이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무언가를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거짓이라는 걸.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4분 만에 무너진 미국의 하늘. 그날 유일하게 조용했던 하늘은 서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앨런 체이스 장군이었죠. 공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이자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우리 자네 어젯밤 보고서 봤나? 예, 장군님. 한국말이야.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담겨 있었죠. 우리가 가르친 나라가 우릴 앞질렀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군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48시간 안에 찾아내. 한국이 어떻게 막았는지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리. 장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건 기밀이야. 누구한테도 새지 않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가능한 모든 수단.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국방성 지하 3층 보안실에 있었습니다.
연합정보국 보안 서버에 접속하려면 특수 권한이 필요했거든요. 신원 확인됐습니다. 접속 허가합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줬어요. 방 안엔 컴퓨터 한 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로그인했죠. 화면에 메뉴가 떴어요. 외국 기술 정보, 분류별 검색. 저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방공, 드론.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파일 하나. 비밀 등급 표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고 기밀, 외국 기술, 한국. 저는 파일을 클릭했어요. 접근 권한을 묻는 창이 떴죠. 생체 인증 필요. 지문을 찍고 홍채를 인식시켰습니다. 승인됨. 파일이 열렸어요.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작전명 천광 분석. 출처 주한미군 정보부. 작성일 2024년 11월 15일.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천광. 영어로는 청왕이라고 적혀 있었죠. CHEONGWANG, 한국어로 하늘의 빛이라는 뜻.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기술 사양이 나왔습니다. 2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방공 체계. 손이 떨렸어요. 20kW?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 출력이었습니다. 개발 주체 국방과학연구소. 공동 개발 한화항공우주.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회 요격 비용 약 3,000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달러 남짓이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400만 달러인데요. 사거리 3km. 요격률 실험 환경 100%.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100% 요격률? 그런 무기 체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작동 원리 고출력 레이저를 표적에 집중 조사하여 드론 엔진 및 전자장치 과열 유도. 레이저로 드론을 녹인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실전 배치 단계 2024년 공식 군 전력화 완료. 전력화? 실험이 아니라 이미 배치됐다는 겁니까? 목표 북한 및 적대 세력 소형 무인기 대응. 다음 페이지엔 사진이 있었어요. 트럭 위에 실린 시스템. 레이저 발사 장치처럼 보이는 구조물. 그리고 아래 캡션. 천광 시스템 전방 배치 준비 완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못 만든 걸. 한국은 이미 만들어서 배치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중얼거렸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운용 방식 레이더 탐지 후 자동 추적 및 조준. 레이저 조사 시간 10초에서 20초. 피해 유형 엔진 손상, 전자장치 무력화, 추락. 미국도 레이저 무기 연구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부 실험실 수준이었죠. 실전 배치는 최소 10년은 더 걸린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초 전투용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사례.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계 최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왜 우리한텐 없는 거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미국 국방 예산은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기술력도 인력도 경험도 우위에 있었죠. 그런데 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분석 내용이 있었어요. 결론 한국은 미사일 중심 방공에서 벗어나 에너지 기반 방어 체계로 전환 중. 평가 기존 미국 주도 방공 패러다임과 상이한 접근. 위협 수준 중상. 위협? 동맹국 기술을 위협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뒤처진 거였죠. 파일을 닫으려는데 첨부 문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천광 시험 영상, 기밀.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어느 사격장이 나왔어요. 하늘엔 드론들이 떠 있었죠. 표적 26대, 동시 출격. 자막이 떴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어요. 트럭 위 레이저 장치가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빛만 보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드론을 향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연기를 뿜으며 추락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빠르게 이어졌죠. 폭발도 없었어요.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요격 소요 시간 13.9초. 요격 성공 26대 전부.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13.9초. 26대 전부. 미국 방공 시스템은 14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14초 만에 끝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패트리엇은 미사일을 날립니다. 이지스는 바다에서 쏘아 올리죠. 하지만 천광은 빛으로 쏩니다.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어요. 그냥 표적이 조용히 사라질 뿐이죠. 전쟁이 조용할 수도 있구나. 저는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시끄러운 거라고 배웠거든요. 폭발, 총성, 비명. 하지만 천광은 달랐습니다. 조용한 전쟁. 아니, 전쟁이 아니라 억제였어요. 공격을 멈추는 기술.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침입을 막는 데 집중했어요. 미사일은 적을 죽입니다. 레이저는 적을 멈춥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저는 파일을 닫고 로그아웃했어요. 방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드론 방어를 연구했어요. 미사일로, 총으로, 그물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죠. 그런데 답은 빛이었습니다. 우린 왜 생각 못했을까요? 복도를 걸으며 자문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기술은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었죠. 그럼 뭐였을까요? 사고방식.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적을 이기는 데 집중했어요. 한국은 적을 막는 데 집중했죠. 공격과 방어.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기술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새벽 3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워싱턴 하늘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 별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하늘은 이미 뚫려 있다는 걸. 한국의 하늘은 빛으로 무장돼 있는데 우리 하늘은 여전히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비싸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미사일.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방산 수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7위 무기 수출국이었어요.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미 시작됐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파는 나라였죠. 그것도 최첨단 기술로. 우리의 미사일이 실패한 그날, 한국의 레이저는 성공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내일 장군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이 우릴 앞질렀습니다. 우리 기술은 구식입니다. 장군이 받아들일 리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폭발이 아닌 빛으로 하늘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억제. 공격이 아닌 방어. 이건 진화야. 저는 중얼거렸죠. 전쟁의 언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언어를 먼저 말하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아침이 왔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들은 핵이 아니라 이성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탄환이 아니라 빛으로 하늘을 지켰죠. 저는 문을 열고 나섰어요. 오늘 보고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다는 것. 보고서는 다음 날 오전 펜타곤 상층부로 전달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어요. 앞쪽 긴 테이블엔 장성급 장교들과 국방정책실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스크린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천광, 한국의 레이저 방공 체계. 회의를 주재한 건 국방차관이었어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한국의 기술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 개발을 고수할 것인가. 정보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기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이건 우리 방공 체계의 생존 문제입니다. 드론 위협은 이미 현실화됐고 기존 시스템으론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반박이 나왔어요. 국방정책실장이었죠. 잠깐만요. 우리가 가르친 나라에게 배운다고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전략적 굴욕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피 흘려 지켜준 나라가 이제 우리를 가르친다? 테이블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보국장이 다시 말했죠. 굴욕이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들의 K9 자주포는 폴란드가 수백 대를 주문했고요. FA-50 전투기는 동남아와 중동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정책실장이 냉소했습니다. 수출이 기술력을 증명하진 않아요. 싸게 팔면 누구나 살 겁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저었죠. 싸다고요?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높을 뿐 저가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성능 대비 미국 무기보다 효율적이에요.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긴장을 느꼈어요. 누군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죠. 공군 정보참모가 발언했습니다. 제 생각엔 협력이 답입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 멉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부 회계 감사원 보고서를 보십시오. 고출력 레이저 프로젝트는 7년째 지연 중입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되지만 성과는 미미하죠. 그 사이 한국은 이미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정책실장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우리가 왜 뒤처졌는지 분석은 안 하고 그냥 베끼자는 겁니까? 미국의 기술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국장이 차분히 대답했죠. 독립성과 생존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 하늘은 뚫려 있어요. 자존심 지키다가 나라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두 진영이 명확히 갈리는 걸 느꼈어요. 한쪽은 현실을 직시하자는 쪽, 다른 쪽은 자존심을 지키자는 쪽. 국방차관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군요. 그는 저를 쳐다봤어요. 리 국장, 자네가 직접 조사했지?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 기술, 진짜 그 정도인가?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보고서에 적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20kW급 레이저, 실전 배치 완료. 요격 비용 발당 3,000원, 요격률 실험 환경 100%.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100%? 그럴 리가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시험 자료입니다. 국방차관이 물었어요. 그 영상 여기서 볼 수 있나? 가능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죠.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화면에 한국 사격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엔 드론 26대가 떠 있었죠. 자막이 보였어요. 동시 출격 표적, 총 26대. 트럭 위 레이저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첫 번째 드론이 연기를 뿜으며 떨어졌죠. 두 번째, 세 번째. 속도가 빨랐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추락했죠. 폭발도 미사일도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빛. 보이지 않는 빛이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마지막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죠. 총 소요 시간 13.9초. 요격 성공률 100%. 영상이 끝났어요. 회의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정책실장마저 입을 다물고 있었죠. 국방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4초. 그는 중얼거렸어요.
우리 방공망은 14분 만에 무너졌는데 정보국장이 말했죠. 14분 대 14초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책실장이 반박하려다 멈췄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공군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건 조작 가능성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한미군 정보부에서 검증했습니다. 실제 시험 영상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이 시스템을 전방에 배치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우리가 만든 제자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국방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레이저 방공 프로젝트는 7년째 진행 중이지만 실전 배치는 요원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전력화를 완료했고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정보국장이 제안했어요. 한미방위산업협력위원회 라인을 활용하십시오. 이미 실무 교류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로 기술 협력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반대했죠. 그건 우리가 뒤처졌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기술 달라고 손 벌렸다고 나올 겁니다. 정보국장이 쏘아붙였어요. 그럼 언론 때문에 안보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자존심이 미사일을 막아줍니까? 말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느꼈어요. 국방차관이 손을 들었죠.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는 저를 봤어요. 리 국장 의견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외교적으로 말해야 할지.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시스템을 보고 개발자들을 만나봐야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비웃었어요. 순례라도 가겠다는 건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죠. 사실 확인입니다. 보고서와 영상만으론 부족해요. 현장을 봐야 합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주한미군과 협조해서 방문단을 구성해보죠. 국방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자료 파악되는 대로 보고서는 즉시 제출하고.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죠. 저는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너편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미국의 상징. 세계 최강국의 자존심. 하지만 지금 그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패권을 지키던 시대가 끝나가는 건가? 저는 중얼거렸죠.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들은 사고방식을 바꿨어.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은 적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적을 막는 무기를 만들었죠. 공격과 방어.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았어요. 자존심은 방패가 되지 않는다. 회의실에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펜타곤은 오늘 두 개의 언어로 갈라졌어요. 현실의 언어와 오만의 언어.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패권은 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에서 나오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14분 대 14초. 그 숫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처는 주한미군 정보부였죠. 긴급, 천광 시스템 실전 배치 확인.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부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군 천광 레이저 무기 체계 공식 전력화 완료. 세계 최초 레이저 기반 방공 무기 실전 배치 사례. 세계 최초. 그 단어가 눈에 박혔죠. 실험이 아니었어요. 이미 전방부대에 배치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배치 지역 비공개. 운용 부대 방공 포병. 주요 임무 북한 및 적대 세력 소형 무인기 대응.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실험실인데 한국은 이미 전장에 나와 있었어요. 이건 확인해야 해.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정보국으로 연결했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연락 가능합니까? 어떤 용건이신지요? 천광 시스템 관련입니다. 공식 채널로 기술 브리핑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주한미군 사령부를 통해 공문을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즉시 공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천광 레이저 방공 체계 기술 브리핑 요청. 이틀이 걸렸어요. 한국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화상회의 가능. 일시 협의 바람. 저는 안도했죠. 적어도 거부하진 않았어요. 회의는 그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펜타곤 지하 보안 회의실이었어요. 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공군 기술참모 2명이 함께했죠. 준비됐습니까, 국장님?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연결음이 울렸죠. 그리고 화면에 한국 측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3명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여성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윤세린입니다. 천광 시스템 총책임자로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박사님. 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쪽은 공군 기술참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오늘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천광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띄웠어요. 화면에 천광 시스템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천광은 2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방공 체계입니다. 트럭 탑 제형으로 기동성을 확보했고요. 레이더 연동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죠. 레이더가 드론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레이저가 조준합니다. 10초에서 20초간 집중 조사하면 드론 엔진과 전자장치가 과열돼요. 그리고 추락하죠. 소리는 없습니다. 폭발도 없고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요격률이 정말 100%입니까? 윤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실험 환경에선 그렇습니다. 물론 실전은 변수가 많지만 지금까지 훈련에선 실패 사례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윤 박사가 차분히 설명했죠. 드론은 빨라야 시속 100km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했어요. 비용이 정말 발당 3,000원입니까? 전기료 포함하면 그 정도 맞습니다. 윤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미사일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참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패트리엇은 400만 달러인데.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를 선택한 겁니다. 윤 박사가 말했죠. 비용 대비 효율이 압도적이거든요.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전 배치가 완료됐습니까? 네. 윤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2024년 공식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방부대에서 운용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어떤 표적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북한 무인기가 주 대상입니다. 윤 박사가 설명했죠. 소형 정찰 드론이 자주 넘어오거든요. 민간 드론도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천광은 그런 위협에 특화돼 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어요. 영상으로 본 13.9초 요격, 그게 실제입니까? 네, 실제 시험 영상 맞습니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론 26대를 동시에 띄우고 순차 요격했습니다. 모두 성공했고요.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날씨의 영향은요? 비나 안개가 오면요? 레이저는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윤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짙으면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상 조건을 고려해 운용합니다. 완벽한 무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맑은 날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그게 오히려 신뢰를 줬어요. 사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3km입니다. 윤 박사가 답했죠. 더 높은 출력을 개발하면 사거리도 늘어날 겁니다. 30kW, 50kW급도 연구 중이에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50kW? 그건 미국도 아직 꿈꾸는 수준이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레이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윤 박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린 전쟁을 멈추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사일은 적을 파괴해요. 하지만 레이저는 적을 무력화하죠.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파괴가 아니라 억제. 맞습니다.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원한 건 공격 능력이 아니라 방어 능력이었어요. 레이저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질문들이 오갔죠. 출력, 냉각 시스템, 전력 공급. 윤 박사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숨기는 것 없이 차분하게. 마지막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미국과 기술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건 정부 간 협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동맹국끼리 협력하는 건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윤 박사가 인사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우리만 남았죠. 참모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였어요. 다른 참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1시간 내내 긴장했더니 피곤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명확했죠. 이건 진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어요. 실험실이 아니라 전장에서 쓸 수 있는. 그것도 미사일보다 싸고 효율적인. 우린 뒤처졌어. 참모 한 명이 말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7년 동안 미국은 실험만 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완성했죠. 보고서 작성해야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장군님께 올려야 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윤세림 박사의 마지막 말. 우린 전쟁을 멈추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미국은 적을 이기려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멈추려 했죠. 목표가 달랐어요. 그래서 결과도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엔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를 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 결과 보고. 한국 천광 시스템 실전 배치 확인. 기술 수준 예상보다 높음. 협력 가능성 열려 있음. 마지막 줄을 적었죠. 결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펜타곤이 결정할 차례였어요.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미국 하늘은 뚫려 있고, 한국 하늘은 빛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 장군 책상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죠. 미국의 선택을.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또다시 긴급회의 소집 알림이 떴어요. 즉시 상황실 집합. 저는 서류를 챙겨 달려갔죠. 상황실엔 이미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공중전 발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보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양측 모두 공군력을 투입했고요. 스크린이 바뀌었죠. 전투기 출격 영상이 나왔습니다. 태국 왕립공군이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보국장이 화면을 멈췄어요. F-16 날개 아래 무장이 클로즈업 됐죠. 이 폭탄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일반 폭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KGGB라고 합니다. 정보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죠. 정식 명칭은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 기존 500파운드 폭탄에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겁니다. 화면에 기술 사양이 떴어요. 사거리 100km 이상. 명중 오차 3m에서 5m. 일반 폭탄을 정밀 유도 무기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정보국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태국 F-16이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었죠. 목표는 캄보디아군 지휘소였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어요. 몇 초 뒤 정확히 건물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입니다. 정보국장이 말했죠. 민간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T-50TH 경전투기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것도 한국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태국이 도입한 한국산 훈련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선 공격기로 투입됐어요. T-50 날개 아래에도 KGGB가 달려 있었습니다. 탄약고를 타격했습니다. 화면에 폭발 장면이 나왔어요. 정확한 명중이었죠. 다연장 로켓 기지도 파괴했습니다. 모두 KGGB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정보국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태국은 2022년부터 KGGB를 도입했습니다. 총 20기를 구매했고요. F-16과 T-50 양쪽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전에서 사용한 겁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정보국장이 답했죠. 명중률 거의 100%로 보입니다. 부수 피해도 최소화됐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가격은 비공개지만 미국 JDAM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국장이 설명했어요. 그러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우수하고요.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또 한국이야. 정보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론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F-16이라는 미국제 플랫폼에서요. 호환이 될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T-50이라는 한국제 플랫폼에서도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KGGB. 생각보다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기존 폭탄에 GPS 키트만 추가하는 거죠. 하지만 효과는 엄청났어요. 일반 폭탄이 정밀 유도 무기로 변신합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 팔았을까? 저는 혼잣말했어요. 미국도 JDAM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태국은 한국 걸 샀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가성비로 승부했어요. 성능은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췄죠.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리 회의 봤어? 네. 한국 무기 장난 아니던데. 그러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이제 동남아 시장은 한국 차지겠어. 동료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태국이 성공 사례를 만들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살 겁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천광 레이저 시스템. 그리고 이제 KGGB 정밀 유도 폭탄. 한국은 계속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걸.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태국 전투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태국 공군 한국 무기로 승리. 정밀 타격으로 민간 피해 최소화. 댓글도 읽어봤죠.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대단하다.
우리 공군 자랑스럽다. 저는 화면을 내렸어요. 미국 국방 블로그도 들어가 봤습니다. 반응이 갈렸더군요.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어떤 댓글은 냉소적이었어요. 결국 싸구려가 이기는 세상. 하지만 다른 댓글은 달랐죠. 싸구려가 아니라 효율적인 거다. 같은 성능에 더 싼 게 뭐가 문제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한국은 저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인 무기를 만드는 거였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죠.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F-16 출격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날개 아래 달린 KGB. 그리고 정확한 명중. 데이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죠. 보고서로만 봤던 한국 무기. 이제 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T-50 영상도 다시 봤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 한국이 만든 폭탄. 완벽한 조합이었죠. 자급자족.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를 갖췄어요. 전투기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레이저 방공망도 만들고,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앨런 체이스 장군이었죠. 우리 태국 전투 자료 봤나? 예, 방금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F-16의 날개 아래서요. 장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전투기에 남의 나라 폭탄이 달려있더군.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동의했죠.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태국 캄보디아 분쟁 분석 한국산 무기 실전 운용 사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실만 적어야 했습니다. 한국산 KGB F-16 및 T-50에서 성공적 운용. 명중률 높음, 부수 피해 최소. 가격 대비 성능 우수.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더 적었죠. 결론 한국 방사는 더 이상 신흥 시장이 아니라 주요 시장이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장했어요. 내일 아침 제출하겠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네요. 천광 레이저, KGB 폭탄, 그리고 실전 증명. 계속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죠. 한국의 부상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퇴근했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F-16도 T-50도 모두 한국의 정밀 유도 폭탄을 품고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켰죠. 하늘을 가른 건 한국의 기술이었어.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죠. 차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한국은 또 무엇을 증명할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태국 전투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성공했죠.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왜 한국은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워싱턴 외곽으로 향했죠. 목적지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이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엔 차가 몇 대 없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용했어요. 로비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분이 미소 지었어요.
참전용사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방문객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노인이 손짓했죠. 저는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 70년도 더 된 것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 폐허가 된 서울이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어요. 잿더미만 남았죠. 캡션을 읽었습니다. 1951년 서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사진으로 걸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었어요. 추운 겨울, 눈밭에 서 있었죠. 장진호 전투, 1950년 12월. 그 다음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폐허 속에서 웃고 있었죠.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인 아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서울, 1951년 봄. 저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저는 중얼거렸죠. 70년이 지났어요. 저 아이들은 이제 80대가 됐겠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손주는 기술자가 됐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광을 만든 사람들, KGB를 설계한 과학자들,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저 사진 속에 있을 거예요. 다음 전시실로 갔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린 그 나라가 살아남을 줄 몰랐습니다. 한 노병의 목소리였어요. 모든 게 불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증언을 계속 들었죠. 우리가 떠날 때 한 할머니가 절 붙잡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통역이 말했어요. 고맙다고. 잊지 않겠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잊지 못합니다. 그 눈빛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녹슨 철모. 총탄 자국난 군복. 훈장들. 그리고 사진들. 모두 70년 전 이야기였죠. 그들은 잊지 않았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들은 그 전쟁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죠.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기술이 됐습니다. 천광 레이저.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기억의 결정체였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동기였을 거예요. 전쟁을 겪었으니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멈추는 기술을 만든 겁니다. 로비로 돌아왔어요. 노인이 여전히 앉아 계셨죠. 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전하셨습니까?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1952년에 갔었죠. 20살 때였습니다. 어땠습니까? 춥고 무서웠어요. 노인이 먼 곳을 바라봤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했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물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로 봅니다. 경제 대국이 됐더군요. 기술도 대단하고. 우리가 지켜준 보람이 있네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릴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했죠. 한국이 만든 방공 기술이 있습니다. 레이저로 드론을 막는 거예요.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죠. 전쟁을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은 평화를 원하죠. 저는 기념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의 하늘은 어땠을까요? 불타고 있었겠죠.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숨어 지냈을 거예요. 그 하늘을 기억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천광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지키는 빛.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저는 볼륨을 높였죠. 세계 7위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인기. 뉴스는 계속됐어요.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으로 가성비와 기술력을 꼽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기억. 그들은 전쟁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지키는 무기를요.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미국 내 한국계 과학자들. 그들도 그 기억을 갖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가 겪은 전쟁. 조부모 세대가 본 폐허. 그 기억이 기술이 됐습니다. 기억은 국경을 넘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과학자의 손끝에서 다시 빛났죠. 천광 시스템 개발에도 분명 한국계 미국인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들의 기억과 기술이 합쳐진 겁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로 걸어 들어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복수를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억을 선택했죠. 그 기억으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기술을. 기념관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소환장을 받았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는 이틀 뒤였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기념관에서 본 것들. 그게 제 답이 될 거였어요.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긴장된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죠. 무엇을 말해야 할까? 기술만 이야기해선 안 됐습니다. 철학을 말해야 했어요.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섰죠. 카메라가 많았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리 국장님,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갔죠.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어요. 의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자리에 앉았죠.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 지역 무력 분쟁과 관련된 무기 체계를 논의합니다. 증인은 마이클 리 국장입니다. 저는 선서했어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첫 질문을 했죠. 리 국장, 태국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과 경전투기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KGB 정밀 유도폭탄이 F-16과 T-50에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투입됐죠. 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F-16은 미국제인데 왜 한국 폭탄을 썼습니까? 태국이 선택한 겁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죠.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저는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죠. 영상이 시작됐어요. F-16 출격 장면. 날개 아래 KGB가 보였습니다. 이륙. 상공선에. 폭탄 투하. 정확한 명중이었어요. 지휘소만 무너졌죠. 주변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다음은 T-50 장면. 한국제 경전투기였어요. 역시 KGB를 장착했죠. 탄약고 타격. 완벽한 정밀도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죠. 위원장이 물었어요. 민간인 피해는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게 바로 정밀함의 힘입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죠. 정밀함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폐허 속 아이들. 전쟁은 군인만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민간인도 죽이죠. 하지만 정밀 무기는 다릅니다. 목표만 타격하고 나머지는 지킵니다. 그게 한국이 추구한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위원장이 다시 물었죠. 국장은 한국 무기를 옹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을 겪었습니다. 폐허가 됐죠. 그 기억이 지금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기념관에서 느낀 걸 말했어요. 그들은 전쟁의 참상을 압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무기를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 의원이 비웃었어요. 철학으로 전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죠. 전쟁은 결국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을 파괴하려 했어요. 한국은 싸움 자체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폭격기, 항공모함. 모두 적을 압도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방어에 집중했어요. 천광 레이저는 드론을 막습니다. KGB는 정밀하게 타격하죠.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갔습니다. 70년 전 사진들을 봤어요. 폐허였습니다. 모든 게 불타고 무너져 있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광을 만들었어요. 다시는 그런 폐허를 보지 않으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그래서 위원장이 물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다릅니다. 저는 답했죠. 복수가 아니라 기억으로 만든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겁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결국 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무기는 적을 죽입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멈춥니다. 핵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멈춤입니다. 핵은 공포로 억제하죠. 하지만 한국 기술은 실제로 멈춥니다. 드론을 멈추고 공격을 정밀하게 제한하고. 그게 진짜 억제력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멈춤의 기술. 위원장이 다시 물었죠. 그럼 우린 뭘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워야 해요.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진화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르친 나라가 이제 가르쳐줄 차례가 됐어요. 다른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게 굴욕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동맹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그들을 도왔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기술로요. 순환하는 은혜죠.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리 국장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한국과 협력하자는 거군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레이저 기술, 정밀유도 기술. 우리 방공망에 통합할 수 있어요. 비용도 절감되고요. 한 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정말 믿습니까? 한국 기술을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죠.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억과 철학의 결과입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오늘 청문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복도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한국 편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답했죠. 진실의 편입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워싱턴의 오후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의회가 결정할 차례였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핵의 시대가 가고 억제의 시대가 온다는 걸. 한국은 그 선두에 있었어요.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이제 세계를 가르치는 나라.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어. 저는 중얼거렸죠. 대신 기억했어. 그리고 그 기억으로 평화를 만들었어. 차를 몰았습니다. 펜타곤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상원 청문회, 한국 무기 논란. 국방성 고위 관계자 협력 주장. 제 얘기였죠. 저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창밖 풍경에 집중했어요. 워싱턴의 거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는 기술로 지켜진다는 걸. 그리고 그 기술은 이제 한국에서 오고 있었죠. 청문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펜타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어요. 복도마다 긴급 회의가 열렸죠. 모두 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천광. 그 이름이 이제 모든 보고서의 첫 줄을 장식했어요. 한국 천광 시스템 관련 국제 협력 현황. 천광 기술 도입 검토 보고서. 한국 방공 체계 협력 방안. 제 책상도 서류로 가득했죠. 세계 각국에서 보낸 문서들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온 공문을 펼쳤어요. 천광 시스템 공동 개발 제안.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주도했죠.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한국 방공기술 통합협의 요청. 태국 국방부 문서도 있었어요. 천광 레이저 시스템 공동 구매 및 기술 지원 요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목록은 계속됐습니다. 30개국이 넘었어요.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죠.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공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리 국장,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 갑니까? 네, 국방차관이 소집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미 20명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차관이 앞에 서 있었죠. 자리 잡으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차관이 스크린을 켰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 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죠. 2025년 기준 한국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차관이 설명했어요. 세계 7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계 지도가 나왔어요. 곳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죠. 이게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거의 모든 대륙에 퍼져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이들 국가 대부분이 우리 동맹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폴란드는 K9 자주포 수백 대를 샀습니다. 노르웨이는 K방공 체계를 검토 중이고요. 태국은 FA50에 이어 천광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잠시 멈췄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한 장성이 발언했습니다. 그걸 막을 순 없습니까? 어떻게요? 차관이 반문했어요. 우리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더 나은 성능을 보장합니까? 장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은 이겁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참모가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력입니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막을 수 없으면 함께 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협력이라니요? 누군가 반발했어요. 우리가 한국한테 손 벌리는 겁니까? 협력은 굴복이 아닙니다. 차관이 답했죠.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미 한화항공우주와 미국 엘사메리스가 MOU를 체결했어요. 공동개발 협약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식은 알고 있었어요.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국방부 내에 한국형 방공기술 협력 검토팀을 신설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이미 시작됐어요. 한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천광도 도입한다는 겁니까? 검토 중입니다. 차관이 답했죠. 직접 도입이든 기술 이전이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둘로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쪽은 협력 찬성, 다른 쪽은 여전히 반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리 국장,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어났어요. 지난 2달간 저는 한국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천광 레이저, KGGB 정밀 유도폭탄.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무기 경쟁이 아니라는 걸.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건 문명의 선택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핵으로 평화를 강요했습니다. 공포로 적을 억제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빛으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억제가 아니라 실제 방어로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빛으로 평화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은 세상을 분열시켰습니다. 냉전이 그 증거죠. 하지만 천광은 다릅니다. 세상을 모으고 있어요. 유럽도 아시아도 중동도 모두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물었어요. 국장 생각엔 왜 그렇다고 봅니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했죠. 우린 두려움을 무기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희망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파괴가 아니라 억제로. 공포가 아니라 기술로. 한국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두려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장성이 반대했어요. 그건 우리 기술 독립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차관이 답했죠. 진화입니다. 동맹은 서로 배우는 관계예요.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를 가르칠 차례입니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찬성과 반대. 손이 올라갔죠. 결과는 12대 8. 협력 찬성이 이겼습니다. 차관이 선언했어요. 한국과 공식 협력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펜타곤 너머로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그 평화는 기술로 지켜지고 있었어요. 미사일, 핵, 항공모함. 그리고 이제 한국의 레이저까지. 세상이 바뀌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하늘을 생각했어요. 서울의 하늘. 빛으로 지켜지는 그곳. 핵무기가 평화를 보장하던 시대. 그 시대가 저물고 있었어요. 이제 다른 기술이 필요했죠. 실제로 막을 수 있는 기술. 한국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한 날. 한국과 함께 걷기로 한 날.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는 오늘 썼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그 땅.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맨손으로, 땀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전쟁을 겪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기억했기에 이제 세계가 우리 기술을 원합니다. 파괴가 아닌 보호를,
공포가 아닌 희망을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국방성 국장이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빛으로 하늘을 지켰다고. 한때 도움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